다음은 응애류 해충이 되겠습니다. 시선에 문제가 되는 응애가 대부분 점박응애나 차응애 또는 토마토 녹응애, 차먼지 응애,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리 긴털 가루 응애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박응애입니다. 점박응애는 잘 아시다시피 수박, 오이, 참외, 멜론, 호박, 가지, 고추 거의 시설에서 재배되고 있는 모든 작물들은 거의 다 가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른쪽에서 보이는 약간 빨간스름한 것은 차응애가 되겠고 약간 양쪽으로만 약간 검게 보이는 것이 점박응애가 되겠습니다. 점박응애 같은 경우에 알, 약충, 전약충, 약충 이 사이클은 전부 다 입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발육 특성을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발육기간이 짧아지고요. 그래서 보통 한 세대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시설내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 가장 증식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성충을 월동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약 10개 정도 산란을 하는데 한 마리가 보통 50에서 200개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도가 높거나 먹이가 부족할 경우에는 거미줄을 이용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위로 기어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발육기간을 보면 아래에서 성충까지 보면 약 25도에서 30도 사이에 보면 약 7일에서 약 10일 정도, 그 다음에 35도에서는 약 6일 정도 매우 발육기간이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박응애에 의한 그 피해 증상인데요.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윗면에서 보면 뒷면에서 다 껍질을 버려가지고 앞면이 거의 하얗게 되는 그러한 특성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서 보이는 것이 아주 심하게 지금 피해받은 모습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에서 보면 딸기잎인데 보시면 가쪽으로 또는 약간 안쪽으로 거미줄 같은 모습을 보이실 텐데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옆으로 이동하고 또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동해 나가는 그런 특성을 지금 보여줍니다. 온실내에서 점박응애 발생 원인을 보면 대부분 모종할 때 알 또는 약이나 성충이나 약충이 묻어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의 옷에 묻어들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측창통에서 바람에 날려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잡초에 역시 있다가 옮겨오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진전되는 양상을 보면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약간 발육이 늦어서 초기에는 거의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갑자기 증가가 되는, 어느 순간에 밀도가 증가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HR 요령 앞에 담배가루를 살펴봤던 것처럼 거의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돋보기는 거의 요즘엔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온실 안에 있는 잡초도 잘 살펴보시고 입의 뒷면 살펴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피해 증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약간 그 피해가 있는 부분에서 보면 멀리서 보면 약간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응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토마토 녹응애인데요. 토마토 녹응애는 지금 토마토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해충 중에 하나입니다. 점박이응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띌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요. 이 녹응애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약 0.2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해충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돋보기를 가지고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발생이 돼서도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가 나온 다음에 농가가 발견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대개 농가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피해가 나타날 때 보게 되는데, 입에서 피해를 보면 인맥을 따라서 황갈색 또는 청동색에 띄면서 약간 광택이 나는 증상이 보이는데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농해의 피해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새순이 시들거나 위직되는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줄기 해설을 보면 되게 털이 없어지고 광택이 나고 때에 따라서는 표면이 그물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또 과일에서 보면 우리가 멜론형 과일이라고 하는데, 멜론 보시면 그물처럼 멀기설기 멀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뒤에서 사진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입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녹응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5배 이상으로 확대해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 보면
약간 갈색 또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지금 노궁해의 유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전자현미경을 이용해서 크게 찍은 사진의 모습이 되겠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많이 붙어 있는 입 뒷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피해 증상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과실에 아까 멜론형으로 바뀐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 멜론 모양처럼 많이 갈라지고 뭐 흰 줄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저런 증상이 보이면 일단 노궁해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병 같은 경우에도 거의 털이 없고 검게 변화하기도 하고 되게 광택이 나고, 쉽게 보면 노궁해라고 표현했듯이 약간 녹슨 듯한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 가운데 부분이 지금 줄기에서 피해받은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이 되겠고, 아주 심하게 지금 발생이 돼서 전체적으로 다 고사돼 버린 그러한 포장이 되겠습니다. 노궁해 같은 경우는 약간 25도에서 28도 정도의 발생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알에서 성충까지 발육기간이 약 25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약 5일에서 6일 정도, 23도 정도에서도 약 7일 정도이기 때문에 발육기간이 매우 짧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노궁해는 하위엽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작물이 자라면서 계속 위쪽으로 이동하게 나가는 그러한 지금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조사해봤을 경우에 정식 초기에는 대개 토마토가 20에서 40cm 정도 높이에서 있다가 거의 7월 하순쯤에 가면 대부분 100에서 120 그 정도 높이에서 많이 주로 발견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 스테이지별로 봐서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하위엽보다는 내 눈높이 약 120m 정도의 높이를 주로 살펴보시고, 초기에는 약 20에서 40cm 정도 되는 높이를 주로 살펴보시면 노궁해의 발생 유무를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궁해의 그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되게 4월 달에 정식한 이후에 보면 되게 5월 달부터 정식해서 5월과 6월 달 정도까지 발생이 많고, 그 이후로는 약간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참원지응해인데요. 참원지응해 같은 경우는 주로 수박이라든지 오이, 참이, 그다음에 가지, 고추, 토마토 등에서 발생이 많습니다. 되게 2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이 많고, 가을과 봄 사이에 가온식에 발생이 많고, 약간 저온에서 약간 많은데 15도, 20도 정도의 온도 조건에서 발육이 좀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참원지응해도 그 노궁해만큼이나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 관찰이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반드시 피해 증상이 있으면 현미경이나 또는 배율이 매우 높은 돋보기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 피해 주는 증상을 보면 주로 생장점 부위나 새순 또는 어린 잎, 꽃, 어린 과실들에 주로 피해를 주게 되는데, 되게 어린 잎들이 오그라들고 또 뒷면이 광택이 나고 갈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잎이 말라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새순에 주로 머무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참원지응해 같은 경우에는 총체벌레 피해나 바이러스 피해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참원지응해 피해 증상을 지금 여쭤보면 생장점에 혹 형성한다든지 약간 오글오글거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초가 말린 증상, 그다음에 이 표면에 진한 광택이 난다든지, 입이 기형이 되고 쭈그러든 증상이 나타나고, 이 가장자리가 말리고, 그다음에 표면이 코르카징 나타나는데, 총체벌레의 피해 증상은 되게 입이 기형이 되거나 코르카 증상이고 신초가 말리거나 그런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없으면 총체벌레 피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초가 말린다든지 입이 기형이 된다든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광택이 난다든지 그러한 경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택 피해 부위가 약간 딱딱해지면서 광택이 난다라고 의심이 되면 참원지응해나 또는 노궁해 정도를 의심하시고 방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가지의 열매에 나타나고 있는 피해 증상이 되겠고요. 고추의 그 생장점 부분이 피해를 받아서 위축되고 뒤로 말려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이 긴털 가려응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약 0.5mm 정도로 약간 흰색의 응해입니다. 약간의
그래도 다른 응애보다 앞에 보였던 노궁애나 첨언제 응애에 비해서는 좀 크기 때문에 이건 육안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되게 이러한 긴탈 가려응애 같은 경우에는 지압 밑에 부분에서 올라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주로 하유엽의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유엽에 보면 이게 4월달부터 5월달까지 계속 보면 상유엽보다는 하유엽의 발생이 많기 때문에 하유엽에 입에 구멍이 뚫린다거나 또는 구멍이 크고 계속 커지는 증상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 긴털 가려응애를 약간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꽃도 가해하기 때문에 꽃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구멍이 약간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 피해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이 많은 경우에는 오이의 숨머지 현상이라든지 입에 변색된다든지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과피를 갉아먹으면 표면을 완전히 갉아먹기 때문에 잎이 좀 과피가 좀 하얗게 좀 변한다고 할까요? 그런 증상이 보이고 있고 이게 코르크화 증상처럼 이게 보입니다. 꼭 총체벌레 피해 증상하고 유사하거든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총체벌레하고 피해가 혼동될 수는 있지만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입이 좀 구멍이 뚫리는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총체벌레보다는 긴털 가려응애를 좀 의심해보는 것이 방제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해충 관리의 시작은 발생 예찰부터입니다라는 것입니다. 해충 관리를 위해서는 꼭 내 포장에 어떤 해충이 발생이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어느 시기에 피해를 주겠다라고 예측을 하셔가지고 방제 방법을 정확하게 선택하시는 게 해충 방제를 잘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아주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